아주 아름다웠죠? 네. 요 바위가 저 바위예요. 저기 저 돌. 네, 까만 거요. 까만 바위가 그만큼 이제 최대도 펼쳤던 거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해변이 저렇게 초토화가 된 거예요. 네. 요거의 구조물이네. 그거 비교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리 봐도 해변에다 짓습니다. 왜냐하면 해안 가까이다 지어놔야 이송로가 짧고 운영비가 적게 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가 적게 들고. 그런데 지금 이 삼척 석탄화 발전소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입지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해변에다가 해안가에다가 앉았다는 거는 이게 입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시멘트가 자기네 회사 땅에다가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거예요. 자기네 가지고 있는 그 폐광산, 폐석회석 광산 부지에다 짓게 되면 일단 자기네 그 무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냐면 자연 복원을 해야 되는데 자연 복원하는 그 나무 심고 이렇게 복원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석탄 발전소를 주면 그때 당시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 돈 못 벌어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쟤네들 돈 버는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지가 삼척 시내가 그냥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척 시내 가운데다 됐다고 하면 우리가 아닌데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석탄 발전소, 석탄이든 뭐 흑발전소 똑같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안에 지역은 피해가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거리가 5km입니다. 5km. 5km 이내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그런데 삼척 석탄화발전소 반경 5km 안에 삼척 시내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척시청이 당연히 들어요. 삼척시청이 한 4.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청이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삼척 석탄화발전소가 유일해요. 삼척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래 발전소를 지으면은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왜?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 그런데 그 인구 밀집 지역인 걸 갖다가 무시를 하고 이렇게 그 짓겠다고 허가를 낸 거가 누구냐 하면 동양시멘트예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석탄발전소는 국내탄을 하나도 못 써요. 왜냐하면 연량이 부족해서 무연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량 유연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하니까 다 바다로 올 거 아니에요. 배로. 그러니까 항만은 필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항만을 전용 항만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발전소 그 석회석 광산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가만히 있다가 맹방 해변은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그러니까 삼척 시민만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여기 살던 이 조개들도 강도를 만나고 조개들은 강도 만나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강도 만난 삼척 해변 강도 만나서 이제 초토가 됐어. 일부러 망가뜨리라고 돈을 줘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리겠어. 이렇게 흉물스럽게 어떻게 만드냐고. 이 아름다운 해변이 앞에서 이거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지만 정말 여기에 와서 이 한째 꼭대기 올라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참 대한민국 최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여기가. 이렇게 감탄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또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여기 와서 보면서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감탄을.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동양시멘트가 어떻게 해서 석탄발전소를 질 수 있었지? 그전에는요 한전이 아니면 석탄발전소를 못 쳤어요. 그러니까 한전만 석탄발전소를 짓는 걸로다가
계속 정책이 유지되어 왔으면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전에서는 석탄 발수 때 도심 한가운데 앉아서 왜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민원이 끊임집 없어. 아니 진순이 내가 천진데 왜 거기다 줘요? 여기 해안가에 지면 되잖아. 이런 데 피해서 해수욕장 없는데 그런 데다가 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학원 만들고 그렇게 한전에서는 지어왔었는데 그거가 무너진 최악의 사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전이 멀쩡하게 한전만 짓던 석탄발전소를 민간기업인 동양시멘트가 신청할 수 있었을까? 그 열쇠가 바로 누구예요? 이명박이 2012년도에 민간기업한테 석탄발전소 지을 수 있도록 민영화를 합니다. 그 민영화하니까 모든 많은 그 대기업들이 그냥 석탄발전소 지어서 돈 벌겠다고 그냥 아우성처럼 달려들 때 저요 하고 나선 게 동양시멘트까지 저요 나서가지고 삼척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다 도장 찍어주고 그랬더니 찬성 소명해주고 그래서 향토기업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조차도 이명박에 의한 비극이다. 이명박에 의한 참사다. 우리는 참으로 나라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걸 보면서 정말 그냥 그 국민 생각하지 않고 정말 환경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기업 돈 벌어주는 거에만 그냥 하수인 노릇하는 정권을 만들었을 때 무슨 꼴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하는 걸 우리 몇 번을 더 봐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괜찮은 저 대통령을 뽑아놓으려고 하는데 한 번 좀 괜찮은 사람 뽑았다가 그 다음에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그러니 우리가 정말 다른 것보다 착하게 살고 생태적 삶 사는 거 좋고 쓰레기 수거 잘하고 좋은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 플러스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정치 권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시장 권력이든 국회 권력이든 의회 권력이든 대통령 권력이든 그걸 제대로 뽑아놓지 않으면 우린 정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후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을 기후 위기를 대응해서 기후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데 기후 시민의 첫 번째 항이 생태적 삶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서 똑같이 가져가야 될 게 기후 정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후 정치. 그래서 국회의원 뽑을 때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저놈이 적어도 어떻게 기후 대응 잘 할 수 있을 건가? 그거를 잘할 수 있을 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야 돼요. 기후 공약을 내걸으라. 그래서 이번에 탄핵 진영, 탈석탄 진영에서 바로 기후 공약을 내걸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에 그 총선 공약 중에 기후 대응 공약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실천을 이제 공약 내걸었다고 다시 실천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실천하도록 우리가 또 압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그 정부 정책이 기후 대응 쪽으로 가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가 우리의 책무 중에 하나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저 다른 거 잘 모르겠고 빨간당 난 무조건 좋아.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난 빨간당 열심히 찍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권력 주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빨갛게 만에 찍겠다고 대들어가지고 입골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양을 갖다가 잘 인도를 해가지고 얘야 그쪽 가지마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탈석탄, 삼척의 석탄화력 발전소 그럼 어떻게 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정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어서 이제 그 정부와 계약에 따라서 우리는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전력 수급 공급에 우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그 중국 날짜가 있으면 그거 맞춰서 제대 안 지면 얘네들은 그냥 파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봤을 때 이 공사는 하면 안 되는 공사예요. 이 석탄화력 발전소는 철회시켜야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물어주고 공사비 물어주고 철회시키고 공사 중단시키는 그러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철회시키자.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5만 입법 청원해가지고 탈석탄법 만들자 했잖아요. 전국 교회가 다 달려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21대 국회가 정신이 있는 국회가 아니라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는 애들이 얘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탈석탄법을 갖다가 아예 아주 조문조문을 만들어서 법조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입법 발의했더니 정의당하고 저 더불어민주당 3명 도와주고 뭐 겨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11명 해가지고 입법 발의를 해서 10명이 넘어가지고 입법 발의를 했는데 어디다 발의했냐? 산자위 법안 소위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법안 소위가 그 후로다가 작년 8월에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났잖아요. 그제? 한 번도 법안 소위가 안 열렸어요. 그게 21대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나쁜 놈들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뽑아줬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폐기를 하려고 철회시키려는데 그거는 이제 21대가 끝나면서 그 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22대 국회예요. 22대 국회한테 우리가 요구한 게 탈석탄법 너네 공약하라. 이제 기후대응 공약하라 해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탈석탄법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끝내는 쪽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다 꺼라. 그러면 얘도 어쨌든 2030년까지 뭐 힘들 대로 지켜보다가 끄면 되잖아요. 2030년 얘들 안 해준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밀어야죠. 그러면 이거 어쨌든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이제 연도를 정해서 모든 석탄 발전소를 끄는 그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삼척의 발전소가 몇 년 더 돌아가는 꼴을 보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후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네, 그쪽으로다가 지금 탈석탄 운동 진영들이 지금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박지혜 변호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지혜 변호사가 1호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예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탈석탄법을 만들려고 하면 국회의원을 끼고 해야 돼요.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해보니까 안 돼. 국회의원을 갖다 놓고 국회의원이 이제 그 당의 당론으로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당론만 하게 되면 통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놈이 또 거부권에서 할지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 일이고 어쨌든 거기까지 열심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면 석탄화력 없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조만간 볼 수 있겠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